안녕하세요. 프라임랩의 박윤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 비교과 항목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친구들이 학년별로 어떻게 학생부를 관리해야 하는지 지금 학년에서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친구들이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이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중3인 경우가 많죠. 근데 학생부는 학교 생활 3년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학년에 올라가서야 입시를 위해서 학생부 관리를 시작한다면 앞선 영상에서 말했던 그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자신의 역량을 일정한 맥락을 갖고 뚜렷하게 보여줄 수도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부는 3년 동안의 기록이지만 모든 학년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모든 학년이 같은 역할을 한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장한 나의 모습을 임팩트 있게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해야 할 게 각각 다른 거죠. 우선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인가, 즉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에서 다양하게 나의 태도를 드러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되니까 딱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수업에서 말하기, 수행평가의 과정 담기, 그리고 독서를 수업과 연결하기. 자,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물으실 때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고개 숙이지. 아니면 슬그머니 막 이렇게 딴 데 보거나. 그죠? 왜? 틀릴까봐. 또 괜히 말했다가 부담될까봐. 그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요, 그럴 때 딱 손 들고 이렇게 말하거든. 선생님, 저는 식 세우기 전에 그림 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이러면 이제 학생부의 기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적힐까? 수업 중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뭐 이런 글이 적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1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잘했느냐도 있지만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또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학생부는 결과보다 과정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 수행평가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조사하는 그런 과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내용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제출하거든.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은 얼음이 녹는 과정을 직접 사진 찍고 온도 재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해서 추가로 찾아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의 수행평가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탐구 경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부에는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탐구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을 설정하고 관찰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돋보인다. 분량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과정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를 수업과 연결하라고 했는데 뭐 두꺼운 책 아니어도 돼요. 얇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연결이 한번 되도록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역사 시간에 산업혁명을 배우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관련된 쉬운 청소년 책 한 권을 읽었어.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산업혁명 때 기술 발전이 있었지만 이 노동 환경은 오히려 나빠졌다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이런 게 바로 독서를 수업과 연결하는 게 되겠죠. 그럼 학생부에는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겠죠? 교과 관련 독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수업과 연계하여 이해하려는 모습이 돋보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독서를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손 한 번 더 들고 수행평가에 조금 더 고민하고 읽은 내용을 수업에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학생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중1은 잘하는 시기가 아니라 좋은 출발을 하는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2, 중3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때?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 중1이 학교 생활을 잘 시작한 학생을 만드는 시기라면 중2는 이 학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방향은 보여야 된다는 거죠. 특히 세특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든가, 동아리와 수업의 어떤 연결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탐구가 시도라도 된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 시간에 환경 단원을 배우면서 요즘 왜 이렇게 기후변화 얘기가 많을까 궁금증이 생겼을 때 여기서 그냥 끝나면 그냥 수업만 들은 거죠. 그죠? 근데 독서 시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쉬운 책을 한 권 읽고 사회 시간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환경 문제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이기도 하구나. 그러고 나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동아리 내에서 이 학교 내에 그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서 학교에서 하루 동안 버려지는 이 플라스틱 컵은 몇 개일지 직접 조사도 한번 해보고 또 캠페인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의 기록이 되게 되고 이 기록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때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학생은 환경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탐색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관심과 생각과 탐구의 흔적이 쌓이면 중3이 됐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훨씬 강력한 학생부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3 학생부의 핵심인데요. 이 중3 학생부에서 중요한 건 새로운 스펙이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해오던 관심을 얼마나 이어가고 또 얼마나 발전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2 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내 일회용품 사용량을 조사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자, 이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조사하고 또 결과를 정리해보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중3에서는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완전히 막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찾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던 걸 심화시키고 확장하는 겁니다. 아까 들었던 예시를 제가 이어가 보면은 이 학생이 중3이 돼서 작년에 조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거죠. 작년에는 조사만 했는데 이 결과를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을까? 자, 그래서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동아리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또는 학급 친구들에게 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간단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아니면 조사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의 역할이 어때요? 바뀌게 되죠. 이전에는 참여하는 학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주도하는 학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학생부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요. 2학년 때는 참여 사실에만 중점을 두고 기록됐다면 중3에서는 환경 관련 조사 활동의 확장된 내용과 함께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어떠한 결과를 발표해서 학생들의 공감을 크게 얻음. 이런 식의 내용이 기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 참여보다는 활동을 끝까지 이어가면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우수한 활동 내용과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내용이 기록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학교 수업에서 이러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드러난다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학업 역량과 관련된 평가가 기록되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중1에서 시작된 관심, 중2에서 만들어진 방향, 그리고 중3에서의 확장과 정리. 이 흐름이 이어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학생부 관리는 맞는 시기에 맞는 걸 하자라는 건데요. 지금 학년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새학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파이팅 넘치는 하루하루를 응원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